안녕하세요. 2025년 1월 11일자 175번째 마켓 코멘트 앤 트레이딩 팁스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도 CL, ES, NQ, 비트코인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CL 차트를 보실까요? 이건 ES 차트네요. CL 차트. CL 차트고요. CL 지난주에 여기까지 진행이 됐었죠. 지난주 내내, 5일 내내 올랐죠. 여기서부터, 4일이었나요? 4일 올랐었고, 3일날 여기까지 진행이 됐고, 그리고 나서, 6, 7, 8, 9, 10, 이렇게, 5일 동안, 월요일, 지난주 금요일 레벨을 어느 정도 유지를 하면서 75.06에 달락말락 하다가 수요일 날 닿았다가 다시 훅 빠졌고, 목요일 날 했는데 거의 뭐 다 도지스럽죠. 예. 그리고 볼라틸리티는 2달러 이상 됐었고요. 그래서 뭐 이렇게 낮은 볼라틸리티를 보이지는 않고 그냥 평소에 다시 백투 노멀로 들어온 그런, 그래서 오르락 내리락 했죠. 그리고 나서 금요일에 훅 치고 올라갔는데 이렇게 된 이유는 이제 매크로의 영향이 있었다고 봐야 되겠죠. 먼저 매크로 얘기를 잠깐 먼저 드리면, 지난 연말에 캐나다 리그 카운트 줄어든 얘기는 드렸었나요? 리그 카운트 줄고 그러면서 공급 사이드에서 쇼텀 안 좋을 것이다. 그러니까는 가까운 미래에는 안 좋은 공급이 있을 것이다. 그래서 이제 가격이 오를 만한 요인이 좀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CL은 이제 서부 텍사스 중진류죠. 웨스트 텍사스 인터미디에이트니까 거기에 있는 오일이지만 가격은 이제 다른 데서 유입되고 수입되는 오일들, 특히 이제 카나다에서 파이프라인 타고 내려오는 크루드 오일들의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죠, 가격이. 그런데 이제 그쪽 공급에서 차질이 생겼습니다. 기본적으로 트럼프 정부가 들어서자마자 제일 먼저 하겠다고 공언을 하고 아마 이미 발표까지 나왔었던 게 뭐가 있냐면 미국 내의 코스트라인에 있는 새로운 시추공을 바이든 정부는 새로 못 뚫게 했는데 그걸 다 철폐해서 새로 시추공을 뚫는다는 거였죠. 새로 시추공을 뚫을 수 있게 이제 규제를 완화하고 철폐를 한다는 얘기는 이제 새로 유전을 개발할 수가 있다는 얘기가 되겠죠. 그래서 그렇게 유전을 개발한 다음에 문제는 그 유전을 개발한 이후에 정유 공장을 또 증설을 해야 실제로 인플레이션에 영향을 주는 에너지 가격들을 낮출 수가 있죠. 그런데 크루드 오일 시설만 확장을 시킨다고 해서, 그래서 리그 카운트, 그러니까 시추공의 숫자만 는다고 해서 크루드 오일 가격은 떨어져도 실제로 소비자들이 사용을 하거나 뭐 산업에서 사용을 하는 그런 기름들은 정유 공장이 적으면은 의미가 없는 거죠. 그래서 오히려 크루드 오일은 떨어져도 정유 공장에서 나오는 정제유들이 비싸면 의미가 없게 되는 이제 뭐 그런 상황이 됐는데, 실제로 정유 공장 시설을 늘린다거나 아니면 시설을 뭐 새로 만든다거나 하는 쪽의 투자는 에너지 회사들, 뭐 엔론이라든지 쉘이라든지 이런 데서 해줘야 되는데, 그런 게 지금 계획이 잡혀 있었던 것도 하나둘씩 슬슬그머니 취소가 되고 있는 그런 상황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 얘기는 뭐냐면 리그 카운트를 아무리 늘려도 오일 가격을 떨어뜨릴 수 없다. 뭐 이런 상황이 돼버리고 있는 거죠. 그래서 연말에 그런 분위기가 반영이 되면서 이렇게 오른 겁니다. 그래서 이 오른 가격이 실제로 수급 관련된 거라고 할 수가 있죠. 그런데 거기에다가 금요일에 엎친 데 덮친 격으로 러시아랑 이란에 대한 오일 제재 얘기가 나왔고 구체적인 얘기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그것 때문에 일단은 올랐고, 그리고 거기에 더불어서 이제 겨울이 기대했던 것보다 더 춥죠. 지금 전 세계가 다 춥습니다.
제가 있는 곳에도 지금 영하로 떨어지고 영국 남쪽인데도 한국도 지금 큰 한파가 왔다 그러고 미국도 장난 아니에요. 한파가 왔죠. 뭐 유럽도 마찬가지.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단기적인 그 오일 수요가 뛰어 올랐습니다. 근데 이제 이거는 조금 이제 살짝 사이드로 놓고 보셔야 되는 게 뭐냐면 지금 현재 트레이딩 하고 있는 게 2월물이죠. 이게 지금 2월 뭐 이렇게 찍어는 나오나요? 예? 지금 2월물로 이게 3월물이죠. 그래서 지금 트레이딩 되는 게 2월물이고 이제 이때 3월물이 넘어가는 거죠. 그런데 이 한파가 영향을 줄 수 있는 크루드 오일에 영향을 준다고 하는 부분들은 일단 재고부터 확인을 해야 될 것이고, 근데 뭐 재고가 그렇게 뭐 부족하지 않았었던 걸로 수요일에 나왔죠. 그래서 이제 이렇게 좀 빠지는 것도 있었는데, 그럼 뭐 거의 영향을 안 미쳤다고 보긴 합니다만, 그런 상황에서 2월, 3월물 정도까지는 영향을 받을 수가 있겠지만, 아마 2월물 정도만 영향을 받는다면 17일, 16일 이때 롤오버 한 다음에는 그런 부분들이 좀 빠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그 약간 하락 요인이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하지만 2월물은 충분히 숏텀으로 영향을 줄 수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에서 그것과 생션이랑 같이 되면서 가격이 훅 치고 올라갔지만 뭐 워낙 급등을 했기 때문에 지금 여기서부터 보시면은 74.3에서 77.7이면은 거의 300이죠? 300인가요? 200? 300틱 이상 올랐죠. 보통 300틱 정도 오르면은 아주 심한 거 아니면은 이 정도로 이렇게 내려옵니다. 그리고 여기서는 저항을 77.6에서 받았다고 보는 게 맞겠죠. 여기 튀어 올랐을 때 여기 다른 뭐 레퍼런스 라인이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튀어 올라갈 때 요 다운 트렌드 라인에 여기에서도 저항받고 여기 7760에서도 저항받고, 그래서 제가 그 텔레그램에다가 적었었을 때 여기 77.6이랑 77.4 이 정도로 얘기를 했었는데 그게 지금 넘어갔죠. 제가 텔레그램에 한 게 맞나요? 다른 곳에다가 했나요? 보시면 네, 77.760, 77.40이라고까지 얘기하고 그 다음에 말씀 안 드리고 그 위에 저항선이 78.47이라는 게 요거 얘기한 거였죠. 근데 이제 거기에서 조금 더 올라가서 77.86까지 갔는데 바로 내려왔죠. 15분봉 보시면 이게 치고 올라가서 바로 빠져 내려왔습니다. 그것도 그냥 축 치고 올라갔다 축 빠져서 내려왔죠. 그래서 결국은 77.40이랑 77.60에서 거의 저항을 받은 걸로 봐야 되겠죠. 15분봉 보시면 왜 제가 이 두 포인트를 저항선으로 얘기를 했는지, 그래서 얘네 둘의 저항을 받아서 다시 빠져 내려왔다는 거 아실 수 있고, 여기 밑에 75.73에서 또 지지받고 올라가는 거 보실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뭐 여기에서 그런 일들이 있었다는 거는 뭐 여기에서 이렇게 75.73 아이고 예, 75.73 여기에서 그런 일이 벌어졌었다는 거 이 일봉에서는 안 나오지만 15분봉 보시면 나옵니다. 그래서 15분봉 보시면서 트레이딩 하실 때는 15분봉 꼭 보셔야 되고요. 그래서 지금 여기에 75.06까지 가서 이 밑에 71.46, 72.46 요게 지난주 목요일 금요일에 돌파돼서 이제 요 레인지는 여기 있었던 제가 말씀드렸던 요 레인지는 일단은 깨졌다고 보시는 게 맞고요. 그래서 얘가 이제 시프트 업을 했는데 얼마나 시프트 업을 했느냐? 이거는 아직 밑에 내려오는 걸 봐야 되겠지만 아무래도 72.46이나 71.46 7246, 7146 여기 부분이 지지선이 될 확률이 있죠. 그리고 여기에서도 이렇게 저항을 받았었으니까 얘가 지지선이 될 확률이 있고, 그래서 아래 라인은 71.46, 71.46 이 두 개가 지지선이 되고 여기에서 75.06 요 레인지, 여기서 이렇게 되어 있는 요 레인지가 당분간 트레이딩이 될 레인지라고 보고, 그렇지만 지금 이 아직도 76.57 여기까지 있는 걸로 세틀먼트가 나왔으니까 당장 월요일부터는 요 다운 트렌드 라인 안쪽에 여기에서 장이 벌어지고
이게 다시 밑으로 이렇게 가라앉아서 말씀드린 대로 롤오버가 된 다음에 롤오버가 아마 목요일이나 금요일이 되겠죠. 그래서 이쯤에 있다가 롤오버 하고 나서 좀 더 내려오는 그림이 그려질 확률이 높고, 그때 요 트렌드 라인과 요 트렌드 라인, 얘보다는 아마 얘가 더 중요한 역할을 하겠죠. 더 내려오지 않게 72.46이나 여기에서 이렇게 지지받게 해주는, 그래서 이 언저리에서 장이 벌어진다고 보시면 되고, 저 위에서 이렇게 내려오는 이 빨간색 라인이 되게 중요했죠. 일시적으로 뚫렸지만 이게 굉장히 중요한 다운 트렌드 라인으로 보시면 되죠. 그래서 여기가 지금 뚫리지 않고 이 빨간색 밑에 쪽에서 장이 형성된 확률이 되게 높아졌죠. 뭐 이걸 굳이 이렇게 어저스트 할 필요는 없지만 일단 이 빨간색 다운 트렌드 라인의 영향을 강하게 받을 수밖에 없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이 언저리에서 장이 형성될 것이다. 그리고 요 롤오버 데이 이후에 하락 요인이 좀 있다라고 보시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CL은 이 정도로 정리를 하겠습니다. 다음은 ES죠. ES 지난주에 여기까지 진행이 됐었죠. 그래서 이 다운 트렌드 라인, 다운 트렌드가 지지 레벨, 이 지지 레벨에서 지지를 받은 걸로 보이죠. 그리고 여기에서도 이렇게 뭐 지지 라인이 있지만 뭐 굳이 그려놓을 필요가 없을 만큼 니들도 길고 삐쭉하게 나왔습니다. 그래서 지금 뭐 오늘 거 먼저 말씀드리면 금요일에 여기에서 저항선, 여기에서 세틀먼트가 세틀이 된 걸로 이렇게 뭐 해석을 해서 여기에다가 왜 그 레벨 안 그리냐라고 말씀하실 수도 있지만 이 레벨이 그렇게까지 중요한 레벨이 아니고 오히려 이 빨간색 있는 5839가 더 중요하다라고 보고요. 이거는 아마 그 전에 있었던 피보나치 리트레이스먼트 관련된 그런 거겠죠. 그래서 얘를 살려놓거나 하늘색이라고 해야 되나요? 요 색을 살려놓는 게 사실은 맞긴 한데 일단은 이 두 개는 그대로 놔두고 이 위에 거 먼저 볼게요. 이 다운 트렌드 라인이 있고 월요일에 올라갔지만 이 다운 트렌드 라인에 저항받고 내려온 걸로 보면 됐고요. 그래서 화요일에 더 빠져서 내려왔고 수요일, 목요일, 금요일에 훅 빠져서 내려왔죠. 금요일은 논판 페이롤 됐죠. 이게 지금 목요일인데 사실 목요일에 트레이딩이 없었죠. 그래서 이걸 아마 합쳐야 되는데 그것까지 차트가 케어를 못한 걸로 보입니다. 아닌가요? 예, 목요일날 오전장이 있었죠. 네, 오전장이 있었네요. 예, 오전장이 있었으니까 얘도 되긴 하네요. 그래서 이게 지금 되게 짧게 나왔는데, 네, 목요일에 그 카터 대통령 추모일로 장례식이 있었죠. 그것 때문에 이제 정규장은 안 됐지만 선물장은 있었죠. 네. 그래서 월요일부터 이렇게 내려오는 그런 모양새를 보이고 있는데, 자,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이 빨간색, 5830 라인, 얘가 뚫리느냐입니다. 이 빨간색은 그냥 일단은 이걸로 그냥 퉁 칠게요. 이렇게 내려와서 여기까지 닿을 것이냐는 건데, 지금 꽤 무겁죠. 15분 봉에서는 조금 회복을 하는가 싶었는데, 막판에 다시 밀려 내려왔습니다. 이거는 좋은 사인이 아니죠. 막판에 이렇게 치고 올라가면서 딱 끝나면 그 다음 날도 이어서 올라가겠구나, 다음 주도 이어서 올라가겠구나, 뭐 이런 느낌인데 금요일에 빠졌다가 올라가는 것처럼 보이더니 다시 밀려서 내려왔다는 얘기는 아무래도 다음 주 장에 갭 하락할 가능성이 있다고 보는 거죠. 뭐 아닐 수도 있습니다만 그런 경향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게 지금 이렇게 5918에서 버텨서 다시 올라가고 다시 내려왔다가 18.50에서 다시 지지받고 올라간 상황에서 더 내려왔는데 이번에는 니들만 있는 게 아니라 보디까지 내려왔습니다. 그 얘기는 모멘텀이 일단 쳐져서 내려온 걸로 봐야 되겠죠. 그게 이유가 무엇이든 그게 그 펀더멘탈 때문이든 테크 때문이든 일단은 내려왔다고 보시는 게 맞고, 그렇단 얘기는 이 장은 이 밑에서 형성될 것이고 다음 주에는 5830, 5797.50 얘네들 뭐 그렇게 강한
저항선으로 보기 어렵죠. 그 얘기는 뭐냐면 아무래도 여기까지 밀려 내려올 가능성이 있다. 5721.25까지는 밀릴 가능성이 좀 커 보인다 정도로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여기서 이렇게. 그죠? 여기서 이렇게. 그러면 여기다 또 한 가지 해보고 싶은 건 뭐냐? 피보나치 리트레이스먼트 그리고 싶죠? 이렇게 그리면 여기에 이제 거꾸로 해볼게요. 68라인이니까 이렇게 하면 61.8라인이 5888 여기인데, 자 여기가 밀려서 결국은 깨져서 내려온 걸로 봐야 되겠죠. 여기서는 뭐 여기 정확하게 지지는 못 받았지만 지지받고 지지받아서 일단 밀리고 내려오면서도 얘의 지지까지 받으면서 올라갔었다고 보면, 그러면 이게 이미 뚫린 걸로 봐야 돼. 아직 컨펌은 안 됐습니다만. 그래서 이게 이런 식으로 뚫렸다는 얘기는 이거 만만치 않게 더 밀려서 내려오겠구나. 그래서 이 중간에 뭐 78.6% 라인까지도 볼 수 있겠지만 어려워 보입니다. 그죠? 네, 쉽지 않아 보입니다. 그래서 더 밀릴 확률이 좀 더 있다라고 보는 게 타당해 보입니다. 그래서 ES는 좀 더 밀려서 5721.25까지 갈 가능성이 있다. 자, 이 그림 잘 기억을 해 놓으시면 이렇게 돼서 이렇게 내려왔습니다. 내려오는 여기까지 본다는 거죠. 그게 언제냐? 11월 4일인데 12월 4일에 저점까지 본다라는 거 기억을 해주세요. 왜냐하면 ES도 같이 봐야 되니까. 이따 ES 설명할 때 ES란다. NQ도 같이 봐야 되니까 NQ를 볼 때 요 ES에 이게 11월 4일 요 라인이 지지선이 거기까지 밀려 내려올 가능성을 좀 봐야 되겠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따 그걸 확인을 할 거고요. 자, 여기서 펀더멘탈 얘기를 엔케하기 전에 잠깐 하면 지금 떨어진 게 사실 논팜이 오늘 잘 나왔습니다. 그리고 어닝은 살짝 빠지긴 했는데 그 아월리 어닝 같은 거는 살짝 빠지긴 했는데 그렇게 빠졌음에도 불구하고 논팜이 상당히 잘 나왔죠. 그리고 언임플로이먼트 레이트도 살짝 빠졌습니다만 기대치가 4.2고 실제 액츄얼은 4.1%인데 뭐 이것도 크게 밑으로 내려가는 분위기가 아니죠. 근데 노동시장이 좀 더 건전해졌다까지 얘기할 수 있을 만큼 4%가 일단 넘은 상태니까요. 그 얘기는 뭐냐면 아직도 경제가 좋은 데이터라고 볼 수 있죠. 앞으로 전망이 어쨌건 간에. 그렇다는 얘기는 데이터 보면서 속도 조절을 하겠다고 FOMC에서 공언을 한 상황에서 더 떨어질 수가 없는 상황이 돼버린 거죠. 기준금리가. 그래서 기준금리를 더 늦추겠다는 그러니까 속도 조절을 하겠다는 FOMC의 그 계획 내지는 주장에 힘을 실어준 상황이 돼버렸습니다. 뭐 매파냐 비둘기파냐로 놓고 본다면 매파적인 주장들에서 힘을 실어줬다는 얘기죠. 그 얘기는 기준금리가 안 떨어진다는 얘기는 이자율이 안 떨어진다는 얘기고, 이자율이 안 떨어진다는 얘기는 대출할 때 이자가 많다는 얘기고, 이자 그렇게 한다는 얘기는 뭐 자동차 같은 그런데, 그리고 주택시장 이런데 훈풍이 불지 않고 여전히 싸늘하다라고 보시는 게 맞고, 이게 또 오늘 엔비디아가 좀 많이 떨어졌었죠. 얼마나 떨어졌는지 뭐 내일 그 차트 분석할 때 나오겠습니다만, 엔비디아도 뭐 2.9% 떨어지고 애플 2.48% 떨어지고 생각보다 테슬라는 0.19밖에 안 떨어졌네요. 그렇게 되는 이유는 기준금리가 이렇게 높아서 이자율이 계속 고공행진을 가게 되면 그것에 의해서 투자를 하는 게 위축이 되겠죠. 엔비디아 같은 경우에 LLM AI 칩 GPU 팔아서 뭐 H200이었나요? 뭐 그거 팔고 그런 것들을 팔아야 되는데 그게 가격이 만만치 않고, 그리고 그런 테크 기업들이 AI 붐을 계속 유지를 시키기 위해서 투자를 하려면 뭐 자기 캐시 있는 걸로 투자를 하는 것도 되겠습니다만 돈을
빌려와서 하는 경우들이 많겠죠. 그래서 아주 큰 빅테크 기업들은 캐시를 땡겨서 그냥 캐시를 땡기는 게 아니라 캐시 가지고 있는 캐시를 해도 되지만 이제 그 밑에 아래 단계까지 가는 다른 기업들은 그만큼 여력이 없어도 투자는 해야 되는 상황이고 그렇게 투자를 해야 AI 관련해서 뭔가 전망이 좋아지고 수익이 기대되고 해서 주가도 오르고 하는데 그런 부분이 떨어진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투자를 할 돈을 캐시를 땡겨올 수 있는 여력이 그 사이즈가 작아지면 아무래도 수익에 영향을 줄 수밖에 없다. 그 얘기는 뭐냐? 기준금리가 더 낮아져야 그런 이자 부담이 적어서 투자도 좀 더 적극적으로 하는데 이제 그 부분에서 막히게 된다. 이렇게 되는 논리죠. 그래서 빠진 거예요. 향후 주가가 오를 기대가 꺾였다라고 보는 거죠. 뭐 그런 식으로 해서 일단 빠진 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빅테크들은 계속 투자를 유지를 할 거고 그렇게 되면 빈익빈 부익부가 더 심화되겠죠. 기업들 간에. 그렇게 되면 사실은 NQ는 그래도 좀 올라줘야 되는 거죠. 그게 지금까지 패턴이었어요. 그러니까 넘버가 잘 나오고 경제가 강하다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빅테크 기업들은 오르고 그렇지 않은 기업들은 이거 계속 그 자금을 가져오기 힘들겠구나 해서 빠지고 하는 부익부 빈익빈이 됐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에는 논팜이 잘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빅테크들마저도 빠지는 상황이 돼버린 겁니다. 그래서 브로드컴, 엔비디아도 같이 빠지고 뭐 메타나 코스트코는 올랐네요. 왜? 경기가 좋다는 얘기니까. 얘네들은 투자 이런 쪽보다는 경기 활성화에 더 영향을 받는다라고 보는 거죠. 뭐 메타는 조금 이제 얘기가 다르지만 뭐 그냥 그런 식으로 해석을 할 수가 있어요. 그 자세한 내용은 이제 그 개별 기업들 간의 것은 내일 하도록 하겠습니다만.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감안을 해서 금요일에 빠졌었던 부분이 계속 유지가 되고 월요일에도 좀 더 빠질 것 같다라는 식의 전망이 가능하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 상황이죠. 그래서 제가 15분 봉에서 아까 봤을 때 15분 봉에 그래도 이제 다시 떨어진 만큼 다시 반등을 해나 했는데 다시 밀려 내려왔다는 얘기는 그런 전반적인 펀더멘탈이 시장은 그렇게 좋게 보지 않고 있다. 그리고 여기에 이렇게 도지 나오는 것들을 보시면 오르는 거랑 내려오는 거랑 싸워서 결국은 밀려서 내려왔다고 보는 게 맞기 때문에 일단 월요일에는 하락으로 시작을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조심스럽게 해봅니다. 그래서 ES는 이 정도로 정리를 하겠습니다. 다음은 나스닥 NQ 볼게요. 잠시만요. 이거 저장을 하고 가야 됩니다. NQ. 네, NQ도 보시면 지난주에 여기까지 진행이 됐었죠. 그리고 나서 월요일에는 좀 오르나 싶더니 화, 수, 목, 금 쭉 빠져서 내려왔죠. 아까 제가 보자고 했었던 게 11월 4일 얘죠. 자, 얘인데 ES는 여기까지 특별히 걸리는 거 없이 쭉 밀려 내려올 가능성이 있었는데 NQ는 여기에서 뭐 여기에 2포인트도 있고 여기 2포인트도 있고 뭐 이거 중요해 보이진 않습니다만 일단 2포인트 어디죠? 20680 680 20680 해서 2만 위쪽에 2만이 지금 2만 25.25 요게 2만인데 이게 11월 4일에 해당되는 거죠. 아까 ES 기억하시라고 말씀드린. 자, 거기까지 내려올 때 중간에 한 번씩 걸릴 수 있을 만한 것들이 있죠. 그래서 아무래도 다음 주는 ES가 주도한다기보다는 NQ가 주도해서 NQ가 여기서 반등을 하면 ES도 따라서 반등을 하는 그런. 그래서 ES가 이 중간에 특별한 저항선이 없었지만 저항선 없이도 NQ에 코릴레이트드 돼서 NQ 영향 받아서 중간 붕 뜬 데서 다시 반등을 하거나 뭐 이런 모습을 보일 수 있다라는 부분 기억을 하셔야 될 것 같고요. 이 다운 트렌드 라인 있는데 여기서 저항받고 이렇게 쭉 올라갔다가 다시 내려오고 21820을 결국은 못 넘고 화, 수, 목, 금 이렇게 밀려 내려왔고
목요일에는 21340.75가 저항선으로 잘해서 밀려 내려왔고, 금요일에도 마찬가지해서 훅 빠져서 내려와서 2098.75도 못 지키고 이 밑에서 올라오는 트렌드 라인인가요? 이 트렌드 라인에 겨우 지지받고 올라간 상황입니다. 그래서 지금 20983.75도 그렇게 강해 보이지 않는 상황이기 때문에 여기서 한번 작용을 했습니다만, 얘가 뚫리면 얘도 훅 밀려 내려갈 가능성이 더 커졌죠. 뭐 여기 이 정도가 중요한 포인트로 봐야 되는데, 그것도 요 포인트로 그냥 계속 놔도 요걸로 하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얘를 오렌지색으로 바꾸겠습니다. 얘도. 그리고 요 파란색도 뭐 딱히 크게 될 것 같진 않지만, 그래서 요 밑에서 올라오는 이 패러렐 채널도 그렇게 크게 영향을 받을 만한 놈이 아니네요. 지금 보니까. 그쵸? 그래서 지금 이렇게 패러렐 채널은 이 경향만 보는 정도로 하고 크게 의미가 없는 걸로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얘는. 그래서 이렇게 내려오면 이 파란색과 여기 20371 이 세 개 중에서는 얘가 제일 강하죠. 그래서 이 강한 놈한테 지지를 받고 다시 올라가게 되면 ES도 같이 올라갈 확률이 높아졌다고 보고요. 빠지게 되면 요 간격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의 간격, 11월 4일까지의 간격이죠. 요까지의 간격이 ES보다 좀 더 크죠. 그 얘기는 빠질 때 더 세게 빠질 수가 있다는 뜻이 됩니다. 그래서 왜 오르는 건 얘기 안 하고 내려가는 걸로만 얘기를 하냐라고 하실 수 있는데, 지금 경향이 모멘텀이 훅 빠져서 내려온 게 여기서 지지를 못 받고, 지금 여기 한 번, 두 번 지지 받은 것처럼 여기서 지지를 못 받고 이렇게 밀려서 일단은 여기가 뚫린 상황이기 때문에 좀 더 내려갈 가능성이 있다고 보기 때문이죠. 그래서 그렇게 내려가는 거 생각하면 다음 주에 ES랑 같이 월요일에도 좀 하락하면서 시작을 할 가능성이 좀 있다고 보는 거죠. 그래서 그런 부분 고려를 해서 이제 지지선 본 거고요. 올라가는 걸 보면은 지금 여기서 이렇게 올라가서 여기까지 갔고 내려와서 이렇게 갔고 해서 이 다운 트렌드 라인 올라간다고 해도 이 다운 트렌드 라인에 강하게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뭐 여기서 이렇게 어저스트 하는 거가 이렇게 어저스트 하는 게 크게 의미가 있을 것 같진 않아요. 얘도 이렇게 뭐 한다는데 큰 의미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게 뚫리게 되면 이제 그런 게 영향을 받을 수 있어서 그려는 놓을 수 있지만 복잡하게 그려놓을 필요가 없고, 이렇게 이 다운 트렌드 라인에서 걸치면 거기서 이제 미세 조정하는 것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여기에서 이렇게 올라가는 트렌드 라인 중요하게 썼지만 이제는 필요 없고, 이렇게 내려오고, 그래서 일단 요 다운 트렌드 라인에 영향을 받아서 하락할 가능성이 커졌고, 그래서 여기에 있는 요 세 개의 레벨들, 그리고 뭐 여기 이렇게 걸쳐 있는 것들은 얘 정도는 생각을 해줄 필요가 있지만 이 패러렐 채널 하한선은 크게 생각을 할 필요가 없을 것 같습니다. 일단은 그냥 경향만 보는 걸로 놔둘게요.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NQ는 이 정도로 정리를 하겠습니다. 자, 그럼 마지막으로 비트코인이죠. 비트코인 좀 지워질 거 지울게요. 얘 지워도 될 것 같고, 얘도 지우고, 얘까지는 놔두겠습니다. 그리고 이 밑으로 내려오는 얘도 지워야 되죠. 얘는 놔둬도 될 것 같고, 밑에서 올라오는 많은 것들이 이때 워낙 그 레벨들이 많아서 놔두는데 일단은 지울 필요까지 없어 보이죠. 그리고 여기 이렇게 올라가는 요 라인 다시 이제 보면 여기가 금요일 여기까지 진행됐고 토일 놔두고 월요일에 훅 치고 올라갔는데 이게 로하이 레퍼런스였나요? 요 트렌드 라인이네요. 트렌드 라인이 이렇게 저항선으로 작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오랜만에 10만 포인트 뚫고 올라갔지만 다시 하루 만에 훅 빠져서 내려왔고, 요 밑에서 올라오는 요 트렌드 라인 여기에 지지받나 했는데 완전히 쌩까고 무시당했죠. 그리고 내려왔고
여기까지 닿지 않았는데 그 목요일 날은 결국 닿아서 여기서 지지받고 조금 오르면서 끝났는데 NQ에 크게 그 코릴레이트 되지 않았죠. 제가 지금 골드는 잘 안 보고 있는데 골드가 오늘 좀 많이 올랐죠? 예, 많이 오르진 않았네요. 뭐, 그냥 0.9% 정도 올랐는데. 골드랑 좀 코릴레이트 된 느낌이 있습니다. 뭐, 그리고, 제가 그것까지는 말씀을 드리지 않으려고 했는데, 지금 이자율이 지난주에 또 많이 올랐습니다. 그게 그러니까 금요일, 논팜 잘 나와가지고, 그 떨어진 것하고 관계가 있습니다. 어, 기준금리가 하락하지 않을 가능성이 커져서 아무래도 이자율에 조정이 있다. 다시 말해서 이자율이 조금씩 올랐다는 얘기는 채권 가격 자체가 떨어졌다는 얘기죠. 그래서 채권 가격이 떨어지면서 이자율이 조금 오르면서 조정되는 그런 느낌이 있었다라고 보시면 되고 그 달러 인덱스도 살짝 오르면서 우리나라 환율에도 영향을 줬죠. 그래서 환율이 많이 그 원달러 환율이 올라서 이제 한국 원의 가치가 좀 떨어진 뭐 이런 것도 다 관련이 있습니다. 그래서 비트코인도 아무래도 뭐 페이퍼 골드처럼 작용을 하고 얼터너티브 골드처럼 지금 취급을 당하고 있으니까 그런 걸 고려를 해서 보통은 NQ랑 잘 콜레이트 되는데 이번 주도 그렇게 NQ 빠지면서 같이 빠졌죠. 그렇지만 금요일에는 반대 방향을 보여줬다 정도로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 보시면 지금 이게 월요일, 화요일 말고는 99334 내지는 여기 10만 라인과 91859 요거는 참 오래된 레벨인데 여기서부터 작용했고 뭐 여기서도 거의 작용했고 여기서까지 작용을 한 이게 지금 현재로서는 레벨로 보여야 될 것 같습니다. 99334와 91859 요 사이에서 움직이고 있다.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더 그 NQ 따라서 밀려 내려가지 않고 지지를 받고 살짝 올라간 느낌이 있는데 요 트렌드 라인과 요 트렌드 라인 이 트렌드 라인 세 개에 이렇게 하모니가 있어서 여기 따라서 이렇게 삼각형으로 가나까지 생각을 했는데 결국은 이게 밀려서 레벨과 레벨의 레인지를 만드는 그러니까 트렌드 라인과 트렌드 라인 사이의 그 레인지를 만드는 게 아니라 레벨과 레벨로 결국은 만드는 걸로 컨펌이 됐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요 사이의 레인지가 당분간 유지될 가능성이 커졌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얘기는 여기서 지지받고 여기서 저항받는다는 얘기죠. 그러니까는 큰 움직임이 별로 없을 것이다, 당분간은. 다음 주 말고 그 다음 주에 그 취임식 있죠? 그래서 다음 주까지는 요 레인지 받고 취임식 되고 나서 빠지든지 오르든지 하지 않을까 정도로 정리를 하겠습니다. 네. 비트코인은 여기까지고요. 네, 이번 주에 뭐 딱히 큰 일이 없었죠. 근데 중간에, 그, 카터 대통령 장례식 때문에, 트레이딩 데이가 주식 시장은 4일밖에 안 됐었다는 거. 그리고 다음 주에는 마틴 루터 킹 데이죠? 13일이 휴장인가요? 그렇죠? 그리고 그래서 4일. 그리고 그 다음 주는 저것 때문에 그 뭐죠? 대통령 그 취임식 그것 때문에 또 4일이 되겠죠? 아니군요. 마틴 루터 킹 데이가 20일 그날이군요. 취임일과 같은 날이군요. 네, 제가 착각을 했네요. 다음 주에는 트레이딩 데이가 5개 있고 그 다음 주가 또 4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고려를 하면 은근히 트레이딩 데이가 4일씩 되는 게 2주나 됐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 고려하면 그 쉬는 날 전후로 트레이딩 하시고 포지션 잡으시기가 조금 힘드실 텐데 이제 그런 부분들까지 좀 고려를 하셔서 트레이딩 준비를 좀 더
신경을 써서 하셔야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저는 내일 스톡 차트 애널리시스로 다시 찾아뵙겠고요. 선물만 들으시는 분들은 다음 주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질문 같은 거 있으시면 댓글로 남겨주시고, 제가 그 실시간 모니터링은 솔직히 힘들고, 시간 날 때마다 들어와서 보고 있으니까, 급하신 거는 인스타그램이 있거든요. SJQTV. 거기에서 다이렉트 메시지로 보내주시든지 아니면 페이스북에 페북 메신저로 보내주신든지, 뭐 페이스북이나 인스타그램은 다 제 프로파일 그 페이지에 있으니까 거기서 찾아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저는 다음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